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매주 월요일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번 주도 저는 기대 안 했습니다. 예. 기대를 수요. 안 했다고요? 수요. 예. 안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예. 네. 뭐 컨셉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면도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름에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가끔은 자연인의 삶이 그리울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혹시 누군가가 그 수염이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의도적으로 기르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 집에 처자식이라 그러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딸만 셋인데요. 저희 집사람은 자꾸 그럴 거면은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고 딸들은 뭐 근처도 못 오게 하죠. 어렸을 때야 뭐 거의 같이 껴안고 이 딸들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그 거의 산적 같은 이 면상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지러져요. 근데 반면에 외부에서 그 보는 사람들은 깔끔했을 때보다 그래도 좀 흰털도 있고 이게 좀 자연인 또는 뭐 이렇게 문화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그냥 뭐 이렇게 좀 가깝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을 주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같이 살 사람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로. 그게 그거였어요. 전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이거고. 아니 근데 2주 연속 그 소개를 하기는 전주에 이어서 문경이 두 번째인데 이 두 곳은 정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스토리텔링까지 아주 가득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까지 두 차례 소개를 해주신 문경 복습의 시간을 짧게나마 가졌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복습을 참 잘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원래 예습을 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선행학습은 적당히 해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복습을 잘하는 게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군요.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 제가 공부를 못한 게 그것 때문에 예습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복습을 못했어요. 예습을 너무 열심히 하면 건망증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농담이고요. 자, 병광섭 씨에게 누군가 문경에서 딱 한 곳만 꼽으세요. 이렇게 돌발 질문을 던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 다른 분들도 다들 한번 쭉 가봤을 곳이죠. 가본 곳일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경 도립공원이 있는 그러니까 문경 세제 옛길이죠. 역시 그 이유는 1관문, 2관문, 3관문. 그죠? 1관문이 이제 주훌관. 2관문이 조곡관, 3관문이 그러니까 문경 세제의 일종의 조령관이죠. 조령산이니까. 거기를 이제 보면서 역사의 길, 그다음에 자연의 길, 그리고 문화의 길을 함께 둘러보는 거는 사실은 한 번으로 부족하고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과 그러니까 하늘, 자연과 인간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다. 그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이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이제 전주는 2주 최소한 2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도 우리는 사실은 전주 음식 얘기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2주가 아니라 한 달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다음에 또 돌아가죠. 문경은 제가 2주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준비는 사실은 1주에 다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는요. 그 사건의 발단은 병광섭 씨의 머리가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다 이거죠? 머릿속에서 예정에 없던 지식들이 막 폭포수처럼 지식은 아니고 은혜로이 쏟아지면서 지식은 아니고 정보? 이게 그런 거죠. 일회 분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전주와 마찬가지로 4회는 해야 나오겠구나. 근데 줄여서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해봤었고, 자,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떠나는 겁니까? 사실 여름 지금 뭐 피서도 이제 막바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름 휴가 피서지로 하면은 계곡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바다로 가죠. 바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바다 가야 될 곳 중에 뭐 부산 앞바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수, 목포, 여수, 바다, 예. 그죠? 예. 제주도도 제주도야 뭐 있고. 어쨌든 사계절 예. 전 국민이 사랑하는 곳이고 예. 강원도 하면은 또 여러 군데 그래서 오늘 있는데 바다로 가시려고. 그렇죠. 오늘은 바다로 바다 갑니다. 좋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예. 어느 쪽 바다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사실 이상하죠.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데 또 뜸들이신다. 뭔가 있어 지금. 이 지역마다 예. 이 바다의 어떤 이 파도의 어떤 형태 또 물의 색깔 그다음에 모래 사장 이런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섬이 많은 남해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죠? 서해 쪽은 갯벌이 많고 반면에 동해는 깨끗한 물. 그래서 깨끗한 동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와우, 동해. 예. 병광섭 씨? 예. 그 음악 나가는 도중에 저한테 강원도 양양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 강원도는 막상 가보지 않은 분들도 친숙함이 있는 게, 자, 들어보실래요? 뭐 첫 글자 따서 강원에 강릉 원주 호반의 도시라는 춘천 있죠. 김현철 씨 노래에도 있어요. 춘천 가는 기차. 예전부터 해돋이로 유명한 속초나 정동진, 동계올림픽 때문에 떴던 평창, 친구나 가족 가운데 군 생활을 이곳에서 해서 알고 있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소개해 주실 양양은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예.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인구가 한 3만 명이 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못 뛰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우리가 예. 원주는 소개를 했네요. 예. 그죠? 근데 특히 양양은 강릉의 치이고 속초의 치이고 그 사이에 있어요. 양양이. 그럴 그죠? 수밖에 밑으로는 없겠다. 강릉이고 예. 위로는 속초인데 예컨대 이런 거 설악산. 사람들은 설악산은 알아도 양양은 몰라요. 설악산은 가도 대천봉이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는 이제 양양에 속해 있거든요. 양양이에요? 예.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양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속초 바다에서 보면 그 설악산 흔들바위도 보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속초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양양인 거죠. 이건 처음 알았네.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양양 8경 중에 하나가 저기 설악산 대천봉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양양이 그만큼 홍보를 덜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그 문화적으로 또는 관광 마케팅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속초나 강릉, 특히 강릉은 뭐 바다뿐만 아니라 뭐 오죽헌이나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단호, 그다음에 뭐 요즘은 저 바닷가 쪽에 커피 거리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아주 서울 수도권의 청년들이 그냥 기차 타고 갑니다. KTX 타고.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했지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강릉에서도 같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빠른 그 발전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유명세의 그 사실은 좀 치여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 5일째 근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자연과 함께 하고 어딘가를 싶죠. 떠나야 되는데 해외는 못 가고 그럼 국내로 가야 되는데 맨날 제주도는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풍경이 있고 숲이 있고 뭐 이런 곳을 찾다가 양양에서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된 게 있어요. 일종의 서핑 하면은 서핑이 그러면 양양만 있을까요? 여기저기 있을 텐데 특히 해양 레포츠 산업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해양 레포츠 산업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 바다 체험은 등산하듯이 산에 올라가듯이 그냥 바다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거를 가르치는 교관이나 이 강사들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청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활용해 갖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 로 이제 특화시키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로컬 콘텐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지역 문화가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화 트렌드가 됐죠. 지역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지역 문화를 이끄는 게 결국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1인 크리에이터 예. 또는 1인 콘텐츠 큐레이터라고 명명을 하죠. 그것이 예컨대 해양 레포츠도 그런 지도자, 기획자가 있으면 그게 지역 문화의 기획자 또는 크리에이터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문화 공간, 역사 문화 공간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 또는 뭐 문학이나 공연이나 미술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지역의 전문가. 그 지역을 가꾸는 전문가가 로컬 큐레이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양양이 서핑의 메카가 됐다는 말은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하도 많이 소개가 돼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예.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예. 왜 유독 양양만 뜨냐는 거죠. 저는 양양을 예. 최근 한 3년 사이에 예. 한 20번을 갔다 왔어요. 뭐 거기 땅 사다 두신 거 있으세요? 땅을 보러 가기도 했고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릉도 가야 되고 속초도 가야 되고 주변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희한하게 아니 강릉에는 그럼 바다가 없습니까? 속초에는 바다가 없냐고. 그런데 유독 왜 그러면 양양이 서핑으로 떴는가? 그러니까 바다라고 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특히 양양은 이 서핑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서핑이 뭡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 바다의 파도와 파도의 결, 바람의 결에 따라서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방향을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바람의 결이 중요한데 양양은 그 서핑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이 자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삼면 중에서 그 바람을 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신 걸 보니까 서핑을 진짜 하지는 못하시나 봐요. 제가 이름이 광자 섭자를 쓰지 않습니까? 빛광자잖아요. 그 섭은 또 불꽃섭이에요. 저는 불과 같이 살아요. 거기에 상극이구나. 찬물을 끼얹으면은 제가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바람의 결이 있고 파도의 결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상당히 서핑을 잘하시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양을 한두 번 다녀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실제로 서핑하는 거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계속 보죠. 이 바람의 결을 어떻게 타나 얘들이. 근데 또 다른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양양은 깨끗한 거예요. 물이. 사실 서핑하면서는요, 그걸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떤 그 해저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해양 스포츠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는 즐기죠. 즐기려면은 그 오염된 바다를 즐길 수는 없잖아요. 이 바다 밑에 그 풍경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고 푸른 바다 풍경이 있어갖고 그 일대가 뭐냐면 뭐 죽도 해변, 동산 해변, 하조대, 이 해변 이런 들이 있어 상당히 그 인기가 있고요. 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1박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럼요. 1박 해갖고도 자신 없으면 2박을 해야 되고 이제 오기가 생기면 3박하거나 거기서 아카데미니까 그래서 서핑 아카데미들을 일은 안 하고 일을 뭐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일을 많이 하든 짧게 하든 그게 이제 워케이션 프로젝트를 해갖고 거기서 놀면서 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뜨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프로젝트가. 하기야 또 소족들은 그런 거 가능하겠다. 그리고 양양이요. 청주에서 가려면 이제 고속도로 타고 양양 가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겠네요. 서울에서는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어요. 있어요. 금방 가요. 2시간 한 40분, 30분? 그래가지고 바로 고속버스로 가도 되고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승용차로 달리면 바로 양양 바닷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걸 이 지역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체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개인 위생이라든지 방역 이런 거 아주 철저히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곳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뭐 특히 이제 강릉 쪽 그렇게 많이 그 부산 쪽 이 코로나19로 정말로 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어차피 이쯤 2년 정도 되다 보니까는요
코로나19는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방역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을 위해서도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양양을 그렇게 많이 간 이유는 양양에 네.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가 사실은 개발하고 기획해주러 갔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알죠. 갑자기 깔때기가 훅 들어오네. 예? 네. 근데 공무원도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 그 양양 군청의 네. 관계자들하고 제가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여러 차례 했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하는 일도 힘쓰다 보는데 이분들은 이제 너무 속상한 거죠. 강릉 때문에 치여서 양양이 인구가 빠지고 속초 때문에 치여서 인구가 빠지고 그런데 네. 어쨌든 발버둥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니 콘텐츠 만드는 건 필요가 없겠다. 여기는 있는 자연 있는 곳의 자원 자체가 콘텐츠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저기 봐라. 서핑이 최고의 콘텐츠가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랬더니 서핑 그 있는 바로 옆에 양양 국제공항이 있어요. 맞아요. 공항 있어요. 예, 양양에. 양양국제공항을 보면서 이분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쟤 좀 살려달라고. 제가 공항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살립니까 저거를. 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지금 뭐 코로나 등등 때문에 이제 국제 노선은 거의 지금 움직이지 않지 중단 않습니까? 상태죠. 거의. 그죠? 예. 근데 이제 제주도 가는 노선이 하루에 아마 수십 편 있을 겁니다. 제가 공항 갈 때마다 이 승용차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올 초에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용했는데요. 뭐 빈자리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빈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난리도 아니. 근데 양양은 하루에 딱 2번밖에 안 뜹니다. 그 2번도 사실 객실이 아니지 승객 그 점유율이라 그러나요? 이용률이 70%가 안 넘어요. 그런데 사실 한 1,500억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만들었고 거의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버려갖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된 다음에는 양양이 그럼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양양은 또 북쪽이지 않습니까? 저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국제공항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난 양양국제공항을 예술공항으로 지금부터 특화시키고 통일공항을 준비하라. 통일공항. 예술과 통일. 그다음에 스마트공항, 스마트 쇼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그걸 준비하면 그 주변에 바다가 있고 설악산 같은 이 숲이 있고 또 사실 양양은 소나무 숲이 원래 유명한 강릉도 그렇지만 그 라인이 소나무 숲, 금강송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이런 자연, 자원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해양 레저까지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체리형 서핑만 하는 게 아니라 스쿠버 다이빙도 있고 요트 체험도 있고. 그게 이제 해양 레포츠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 레포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핑인 거고요. 요트 체험도 그렇고 스쿠버 다이빙도 있고 그러니까 레포츠 투어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바닷가가 해변가가 있는 라인은 이 해양 레저 체험 어떤 스트리트로 이 특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산 쪽에는 설악산 쪽에는 그러면 숲과 계곡을 통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계곡은 등산은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와도 되고요. 아니면 또 무박 2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서핑은 그다음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는 일단 하룻밤 이틀밤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머무르면 머무르는 것만큼 돈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 되죠.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되죠. 그 지역의 특산품 팔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양양이 특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 서핑을 양양군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선수들이 전문가들이 전국을 다녀보니 그래도 양양이 제일 좋더라 한경이. 그럼 그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시설물도 보완하고 홍보를 해주고 하면 훨씬 잘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마침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이지 않습니까? 내륙은 막 그 도시재생 표현을 쓰고 바닷가 쪽은 해양 뉴딜이에요. 바닷가 항구를 중심으로 뉴딜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해양 뉴딜 쪽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활력 사업. 이쪽 특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의 수산항, 물치항, 남해항, 낙산항, 후진항 여러 가지 그 항구길이
같이 발전하는 건데요. 이쪽 동해안하고 남해 연결되는 게 해파랑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가를 타고 쭉 달릴 수 있는 길이 자전거 타고도 달릴 수 있고 차로도 달릴 수 있는 그 길이 해파랑길이 이제 양양 쪽에는 약 40km가 쫙 펼쳐져 있어서 이 길을 함께 즐기면서 체류하면서 해양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이 그 지역을 살리는 효자가 된 거죠. 그러네요. 말씀 듣고 그러면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가는 거죠. 청년들이 들어가서 되니까 거기에 주소를 옮기고 되니까 거기서 아예 결혼도 하고 되니까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지방 소멸 위기를 지역의 콘텐츠로 또 로컬 극복해 나가는 큐레이터나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량으로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광고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병광섭 씨? 예. 근데 양양은 또 유명한 게 연어, 송어, 송이 송이버섯. 그렇죠. 이걸로 또 유명한 게 양양 아닌가요? 그렇죠. 송이버섯은 조금 전에 제가 강릉 양양 이쪽이 소나무 숲이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맞다. 송이는 자연산 송이버섯. 소나무 숲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악산 권역이지 않습니까? 뭐 최고의 산이니까는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송이가 많아서 송이 축제도 열고요. 연어는 그 양양 시내를 연결하는 이 하천이 있는데 계곡 바다랑 연결하는 하천, 남대천이라 그러죠. 그 남대천이라는 곳에서 이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연어가 알을 낳고 사실 알을 낳으면은요 그 알이 새끼가 돼갖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동해를 지나서 북태평양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생사의 갈림길을 타고 물살을 거스르면서 갔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죠. 그죠? 연어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그 안도연 시인이 연어라는 그 어른들이 읽는 동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몇 번 읽었습니다. 거기서 상상력은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 가보게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연어를 두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삶의 종착지와 가정은 결국 내가 정하기 나름이었다. 연어가 왜 그 힘든 노정을 선택했을까요? 근데 그리고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그래서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강산에였나요? 강산에 맞고요. 저 그 영역까지 들어오시는 마시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양양이 서핑 이외에도 파도 타기 이외에도 연어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남대천도 몇 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동해 그 남대천은 이제 의상대사가 머물렀다는 신라 시대 때 낙산사 그 근처하고도 가까운데요. 거기서 좀 그 양양 읍내 쪽으로 이어지는 큰 하천인데 갈대숲의 정관입니다. 갈대숲이 그리고 철새들의 이 낙원이기도 하고요. 남대천의 연어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회귀 본능에 의해서 북태평양 갔다 온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특화시키자 해가지고 자원화하겠다 해갖고 연어 자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축제 있잖아요, 연어 축제. 연어 축제는 이제 10월에 그 남대천에서 합니다. 남대천에서 쭉 그 길에 이 하천변에서 우리도 뭐 예컨대 무심천에서 청주 시민 행사 하듯이 보온 가니까 보온 대추 축제를 보온 하천에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크게 하죠. 뭐 소싸움 대회도 거기서 하듯이 그 남대천을 활용해서 연어 축제를 하고 있고 그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좀 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양양 체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럼 이 즈음에서 아까 그 병광섭 씨가 얼핏 이야기를 했었던 양양하면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 연어 강산의 노래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한번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습니다. 병광섭 씨. 근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또 하나를 배웠는데
설악산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 고성, 인제, 속초 여기에 속한 건 저는 알았어요. 근데 이 설악산이 양양에도 속해 있다는 건 오늘 또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남원 얘기할 때, 예, 그 지리산 얘기했죠. 지리산도 그 여러 개 그 지자체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설악산도 그런데요. 설악산은 이제 1970년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요. 그 직전에 이제 1965년에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는 산이 통째로 천연기념물인 건데요. 198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 인제, 고성, 양양, 속초시까지 예, 걸쳐 있는데요. 인제 방면을 우리가 이름하여 내설악. 예. 그다음에 이제 한계령하고 오색 방면은 남설악. 예. 그리고 속초, 양양, 고성 쪽으로 이루어진 그럼 동쪽은 외설악이군요. 예, 이렇게 부르고요. 거기 그 유명한 사찰 있죠. 왜 그 백담사. 예. 백담사는 이제 인제 쪽이죠. 그렇죠. 예, 여기 있고요. 이제 설악산은 뭐 어쨌든 모든 산은 가장 큰 그 산봉우리 주봉이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은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는 대청봉. 이게 1,708m. 그렇게 높나요? 우리 그 속리산 문장대가 1,105m였나요?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라고 안 되죠. 그죠? 그것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설악산은 1,708m면 엄청난 곳이고요. 그 대청봉을 비롯해서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 개의 아주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양양 쪽으로 대청봉, 그러니까 1,708m는 양양 쪽에 있는 봉우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양양을 많이 갔어도 실제로 대청봉을 최근에 간 적은 없고요.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니까 연로하셔서 연로하고 젊었을 때는 좀 종종 갔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60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중에 한 번씩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 일을. 그리고 어쨌든 양양 쪽으로 대청봉이 있고 한계령이 있고. 한계령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색주전골. 오색주전골은 5가지, 봄에 5가지 색깔로 그 풍경이 펼쳐진다고 해갖고 하는 거고요. 그 대청봉의 그 등산을 하는 길이 있고 주전골 트레킹 코스가 있고 구룡령 옛길인데 그 이 옛길은 또 명승 제 29호입니다. 명승은 전에도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화양구곡 있잖아요. 이것도 명승이고. 충북 제천의 의림지 또 명승이고요. 뭐 이런 그 절경을 중심으로 주로 명승을 지정을 해주죠. 양양은 또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왜 부산도 가면 용궁사 있듯이 양양하면 딱 떠오르는 오래된 사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낙산사. 양양에서 보면은 이제 이 밑에가 강릉이고 위에 속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양의 지금 낙산사는 속초 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곳이죠. 이제 이 낙산사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의상대사가 이제 창건했다는 그 사찰이고요. 예전에 엄청난 산불. 이게 이제 산불도 특히 강원도 쪽에 바닷가 쪽에 그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이쪽에는요 2월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 긴장합니다. 바짝 긴장합니다. 산불 났다 하면은 대형 산불로 이어져요. 저는 그때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그 산불 때문에 그 낙산사의 역사를 알게 됐거든요. 그 신문에서 연재를 했는데 고려 시대 때 몽골 침입에서 한번 홀라당 됐죠. 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병자호론 거치면서 또 소실됐다가 그리고는 한동안 없는 줄 알았는데 6.25 때 또 한 번 그리고 2005년에 산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또 그 뭐더라 아니 무슨 기념물인데 낙산사에 있는 그 종도 완전히 녹아내릴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보물이 있고 그 문화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얼마나 화마가 무서운지. 근데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은요. 그 바람, 특히 그때 부는 바람이 바람 때문인데요. 무슨 도깨비 불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람의 세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그 바람이 되살려갖고 그 불을 그냥 그 보통 몇십 미터, 몇백 미터를 날려보낸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도깨비불처럼 그리고는 그 이 온 산을 화마로 이렇게 활키고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낙산사의 의상대가 있어요. 그게 마치 의상대사. 의 이름을 딴 의상대인데 여기가 이제 일출 명소입니다. 그렇죠. 일출 명소고 송강정철 그리고 이 관동별곡. 뭐 관동별곡, 삼이인곡, 성미인곡 예전에 뭐 교과서에 나왔던 건데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나오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소나무와 바다가 어우러진 명승 27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도 양양의 서핑, 항구, 남대천, 송이 또 뭐 있냐? 연어도 있고 사찰, 설악산 말로만 들었는데도 가고 싶고 또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보면 결론은 양양의 경쟁력이 곧 자연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예술은 자연이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있고요. 인간이 하는 모든 예술 행위는 이제 자연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양양은 그 자연을 배경으로 양양 팔경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도 왜 그 지역마다 보면은 있어요. 뭐 단양 가면 단양 팔경 뭐 있듯이 보통 그렇게 해놓은 곳이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주목받죠. 양양의 일경이 이제 아까 연어를 얘기한 남대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경은 태구의 웅비를 자랑하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청봉. 설악산. 그러니까는 아니 대청봉을 양양의 팔경 중에 하나로 잡은 이유는 지들 땅이니까. 지들? 그다음 삼경은 이제 자연도 쉬어가는 한계령. 사경은 이제 폭포와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오색 주전골. 이게 좀 특히 설악산 쪽으로 가면 가을 단풍을 우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 만만한 곳이 없네요. 쟁쟁합니다.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오경인데 조선시대의 공신 하륜과 조준의 발자취가 있는 화조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경은 파도 소리와 죽향이라는 거 대나무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죽도정은 안 가봤어요. 그 바닷가를 타고 쭉 보면 뭐 5분 정도 가면 또 있고 5분 가면 또 있고 이렇게 있어요. 칠경이 이제 동해안의 미항이라고 표현하는 남해항. 여기 고래상향 촬영지입니다. 남해항이 정말 예뻐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동해안의 미항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남해안의 미항은 통영.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다음에 마지막 팔경은 조금 전에 소개한 낙산사의 의상대. 일출이 아름다운. 저는 막 조마조마한 게 7경까지 소개하는데도 낙산사가 안 나오니까 이 지역은 낙산사가 빠질 정도로 절경이 이렇게 많나? 자연이 아름다우니까는 바다가 있죠, 숲이 있죠, 계곡이 있죠. 더군다나 연어 같은 어떤 그런 아주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는 인문학자들이 즐겨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가는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인은 시를 쓰고 그래서 이 양양이 스토리텔링으로 이걸 특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시작을 해갖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펴내고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로 가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먹을거리도 많을 것 같고 틀림없이 뭐 자연산 송이버섯 뭐 비빔밥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런 거 다 넘기고 끝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던져볼게요. 양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일까요? 로컬 콘텐츠의 중요성. 그러니까 없는 그 자원을 일부러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로
특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의 지역은요, 그 지역마다의 고유한 네. 역사, 문화 또는 자연 환경 이런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자원, 그러니까 양양은 양양만의 멋과 맛과 독특한 어떤 문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그 새로운 미래를 펼치고 있는 곳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서핑을 중심으로 한 이 해양 레저, 스포츠 이 산업이고, 그 다음에 양양 그 팔경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걸 보존도 하고 활용도 하는 보존과 활용의 전략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성장 잠재력 그 가능성으로 보면은 강릉, 속초, 춘천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부럽다. 지난주에 그 문경 얘기하실 때도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경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민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했었던 그 험준한 산악 지형, 이걸 스토리를 엮어서 오히려 장점으로 극대화시켰던 아주 모범적인 지역으로 소개를 했는데, 양양도 그럴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여쭤보면 이 뭐 늘상 있는 파도, 늘상 있는 바다인데 저걸로 뭘 한다고. 근데 아니, 이게 명소가 그러니까 됐어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먹는 얘기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네. 어부들이 즐겨 먹던 토종 음식이 지금 관광객들이 아주 즐겨 먹고 있어요. 아, 그곳에서. 예컨대 섭국, 홍합 장칼국수, 그냥 고추장 풀어갖고 그 홍합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만든 음식인데, 역시 그 지역에만 있는 거네요. 제가 아주 좋은 질문 던졌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청취자 여러분들도 뭔가 저기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 꿈틀댔을 것 같습니다. 로컬 큐레이터 변광섭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